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2023 그죠? 민주시민교육 정책 추진 계획 요약해서 좀 먼저 읽어볼게요. 왜냐면 민주시민교육 정책 추진 계획은 좀 양이 많아요. 양도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한데 그래도 좀 핵심적인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올해 2021년부터 우리가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으로 나오는 방향들은 다 이렇게 하위에 있는 범주들이 있고, 그죠? 거기에 이제 민주시민교육과겠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어떤 중점 사업이라든지 중점 핵심들이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2020년에 이제 현장의 제안들을 쭉 그렇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죠? 요것을 참고하여서 2021, 2023 정책 발전 방안을 이렇게 마련을 하였고 그죠? 요 중에서 이제 2021에서 중점으로 그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설명하고 있는 방식들이겠죠. 그럼 다시 말한다면 현장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현장 제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크게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5가지 정책을 크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두 축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학교 교육과정과 그렇죠. 여기서는 교육과정 그죠. 수업 평가 뭐 이런 것들 다 이쪽 정책이 이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과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물론 학생 인권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물론 중요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크게 보셔야 될 그러한 그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인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한 2개로 보시고 얘는 조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요 1번, 2번으로 나온 데는 의미가 있겠죠. 교육 과정에서 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그렇죠? 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 주도 시민 교육 프로젝트 필요하다. 학생의 주권자 교육,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시민 교육,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요구가 필요된다. 따라서 시민 교육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학생 주도 시민 교육 프로젝트 활성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성 교육 강화. 첫 번째가 어쨌든지 간에 학생 중심에서 무엇을 하겠다? 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활성화하겠다, 내실화하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학교 자치인데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대한 현장 요구, 학생 주도의 자치활동 보장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생자치회. 따라서 두 가지네요. 학교 자치기구 운영 내실화. 학교 자치기구는 그쵸? 교직원, 교원, 그 다음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자치기구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나 무엇? 학생 자치활동을 내실화하는 것. 평화통일교육 확산인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실천 중심의 평화교육, 학생 중심 체험활동. 따라서 평화통일교육 확산을 통한 평화감수성 함양. 이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동북아 지향의 근현대사 교육 강화. 아무래도 일본 이야기겠죠. 다문화 어울림 교육으로서의 도약, 다문화, 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쭉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초점 과제 쭉 있고, 자, 세부 추진 계획에서 크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일상적 시민교육 내실화. 그죠? 단어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일상적이라는 말과 시민교육이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죠? 일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삶의 방식으로서 시민교육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겠죠. 일상적 시민교육 플러스 학생주도 시민교육 강화. 그럼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그쵸? 공동체 역량을 키우고, 자기 조절 능력 키우고, 의사소통 능력, 역량 키워주고, 그쵸? 이런 것들. 남이 시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쵸?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쵸?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그쵸?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아마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쵸? 인격체로서 학생의 존엄을 살리는 교육, 결국 학생을 시민으로서 보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세부 추진 계획에서 일상적 시민교육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그죠?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 플러스 시민교육 내실화에는 무엇이 있다?
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가 있다. 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배움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주시민 실천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생주도 시민교육 프로젝트 활성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사회참여 프로젝트 활성화. 학생주도 공간의 민주성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겠다. 학생이 만드는 우리 지역 누리민주길 체험을 지원하겠다. 세 번째,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성 교육 강화. 학생의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참정권 교육을 하겠다. 참정권, 그쵸. 학생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졌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 선거를 16세까지 만이겠죠. 낮추겠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실현된 정책은 아니겠고요.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및 실천을 확산하겠다. 전 지구적 문제를 연대의식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하겠다. 그렇죠? 자, 그럼 또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시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활성화는 뭐냐면 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대요. 그렇죠? 중요하죠?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학교 비전 수립 및 구성원 간의 공유,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상을 수립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학교별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죠? 자, 볼게요. 경기도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대요. 기존 민주시민 교육 내용 요소를 강화 또는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운영할 수 있고요. 시민교육 교과서를 활용하여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할 수도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동아리 활동과 연계할 수도 있고, 민주시민교육 주제 중심 교과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교과 단위가 아닌 인권평등 선거와 같은 민주시민 교육 주제나 시민적 역량 중심으로 재편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별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죠? 잠깐만 경기도 교육과정 한번 보고 올게요. 그쵸?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경기도 교육과정인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다입니다. 학교는 학교 자율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군 내 시수 조정, 성취 기준 활용 재고 조화, 개발 교수, 학습 평가 방법 설계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학교가 자율 교육 과정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경기도 교육과정도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초등학교는 보지 않고 중학교 편제와 배당 기준을 한번 볼게요. 이거 자세히는 하진 않을 거고, 그쵸? 이번에 새로 나온 중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학교는 학생이 지성, 감성, 시민성을 조화롭게 갖추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자율 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자율 과정은 교과 군별 기준 수업 시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한 시수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자유학기 활동, 장체 등과 연계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자율 과정은 교육 공동체의 일원인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배움을 통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과 융합활동, 마을과 연계한 교육활동, 학생주도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그쵸? 중학교에는 이러한 학교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고등학교도 있겠죠. 요거는 그쵸? 잠시만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인데 경기도 교육과정이겠죠? 잠시만요.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네, 여기 있네요. 마번에 보면은 그죠? 중학교 교육과정은 시간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단위로 되어 있죠. 학교는 교과 1단위 17회 중 1회는 학교 자율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과를 조정하여 학교 자율 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교가 해당 교과 또는 타 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보충 수업, 동아리 활동 연계 수업, 과제 탐구 수업 등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경기도 교육 과정 이번에 새로 나온 것에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볼게요. 따라서 시민 중심 교육 과정 활성화에서는 시민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에 따라서 학교별 자율 교육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뭡니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해라. 그쵸? 세 가지 교과서를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그 다음에 세계시민 교과서, 그 다음에 통일 교과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만들었으니까 다른 시도도 함께 써보려. 그렇죠?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2개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요거 재밌네요. 배움의 과정,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교육과정 수업 평가 과정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그렇죠?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 보장 및 의견을 반영하게 하자. 그죠? 비대면 상황 원격 수업에서 민주적 소통이 가능한 시민 교육을 운영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자. 어떻게? 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더불어 민주시민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쵸?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도 그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쵸?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그쵸? 쭉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가 있다? 민주시민 실천학교라고 있다. 민주시민 실천학교 그쵸? 민주시민 실천학교가 있다. 민주시민 실천학교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의 민주시민 그쵸? 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겠다. 시민 중심 그쵸? 시민 중심 일상적 시민교육 내실화에서는 시민교육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하겠다. 그 다음에 나오겠죠. 여기 학생 주도 시민교육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주도 사회참여 프로젝트 활성화하겠다.
또 요거 아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주도 공간의 민주성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하겠다. 공간 주권. 공간을 권력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공간을 평등하게 재구성할 권리를 사유하고 학생의 주인 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킬 권리를 의무한다.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공간 주권을 실현한다. 그렇죠?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겠지만 학교의 구조라는 건 철저하게 누구 중심에서 되어 있다? 교사 중심에서 되어 있고 교사에서 특히 어떤 역할을 중시하게 되어 있다? 감시가 그쵸? 좋은 말로 하면 모니터링, 또 care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감시의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쵸? 구령돼 있고 학생들 내다볼 수 있는 방향 쭉 되어 있고 교실에서도 항상 문짝에 구멍 하나 뚫려 있죠.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학생들한테 편한 공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과 또 연계해가지고 공간의 민주성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만드는 우리 지역 민주누리길을 체험하게 하자. 민주누리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시도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공간들을 학생들이 처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뭐 성남 민주누리길, 안산 민주누리길, 수원 민주누리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실제로 걸어보고 체험도 하게 해보고요. 아직 잘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학생들이 한번 찾아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해보겠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성 강화를 하겠다. 그렇죠? 사회적 불평등, 소외 이런 것들 참정권을 그죠? 학생들의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겠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교육하겠다. 이런 것들 전 지구적 문제를 연대의식으로 함께 해결해가는 시민 교육을 확산하겠다. 세계시민교과서 활성화해라. 그죠? 이런 것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던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무엇이다? 일상적, 여기, 이 정도 보시면 봤던 일상적 시민교육을 내시화, 시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해보자.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도 민주주의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되는 거죠. 민주주의를 실천해보자. 또 새로운 민주주의를 우리 한번 그렇죠? 뭐 지역 내 확산한다. 학생주도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활성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주도 참여화, 공간민주성 우리 지역 민주누리길, 새로운 시대 참정권 미디어 리터러시 세계시민교육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자치 활성화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것이겠죠. 네, 학교 자치 활성화인데 그렇죠? 학교 자치 활성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자치기구와 학생자치죠. 여기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는 학생들만 특화된 것이겠죠. 그래서 또 되게 재미있는 의견 중에 하나는 우리 많은 학교들에서는 그렇죠. 실제로 많은 학교들에서는 예전에 학생부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소위 말하는 학주라고 하죠. 학주, 학생부, 주임 선생님, 지금 학생부장이지만
학생부에서는 지금 되게 모순적인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폭, 선도, 뭐 생활교육 이런 것들, 그렇죠? 학생 처벌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학생 자치. 사실 제가 봤을 땐 물과 기름 같아요. 얘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네들 조사할 때 아무도 모르게 조사하고 인권 존중해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왁자지껄 떠들고 우리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폭, 선도 이런 방향은 어떤 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학생 인권과에서 다루고 있고, 학생의 자치는 어디에서 다루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일선 학교, 단위학교에서도, 그쵸? 단위학교에서도 학생의 어떤 징계, 아니면 위기학생, 이런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부서와 학생의 자치를 활성화하는 부서는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치기구 운영 내실화. 학교에 자치기구가 있지요. 민주적 회의 문화가 안착이 되고 학교 구성원과 민주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시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쵸? 학교 민주주의 지수 활용 중요하죠.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교 자치기구 구성 내실화. 그쵸? 경기 학교 자치 조례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직원회, 그쵸?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지 않죠. 그죠? 학교 자치의 방향 안내, 실천 지원 위한 자료집 만들고, 학교 자치기구 조직 내실화. 신학년도 시작 전에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을 조직하고 학교 자치기구의 운영 규정 및 회칙 재정비하고 학교 자치기구 협의회 구성 및 정례 협의회 운영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죠? 학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민주적인 관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중요하겠죠.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학생자치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원한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급자치. 그래서 자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급자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학급자치활동 월 1회 이상. 학급자치회 결과를 학년자치회, 학생자치회, 대의의원회와 연결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이 된다. 사실 요거는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학생회만, 그쵸? 학생회만 되어 있고. 근데 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라는 느낌보단 학생회에 군림하는 또 다른 하나의 특권의식, 그쵸? 스펙 만들기, 이런 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느끼고 있죠. 그쵸? 또 하나의 감투.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계속 풀뿌리 민주주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급 자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학생 자치 보장하기 위해서 200만원, 민주적인 선거문화, 학생 자치회 역량 강화, 그쵸?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자치회가 들러리, 구색 맞추기였다면 그 다음에 행사할 때 노동력 제공하기, 뒷정리, 축제 뒷정리, 그죠? 체육대회, 운동장 쓰레기 줍기, 뭐 요랬다면 그게 아니라, 그쵸? 실질적으로 학교의 학생과 관련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시 학생자치대표의 참여와 발언 보장을 하는데 학생 관련 사항이겠죠. 급식 관련 규칙의 재개정, 또 뭐가 있죠? 교복 관련, 그죠? 방과 후 학교 관련, 또 기타 학생 생활회가 대한 관련, 이런 것들은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이외에도 각종 위원회 학생 관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시켜라. 요거는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학생 자치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교육과정위원회, 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또 여기 나왔네요. 좋은 말. 행사 축제 중심의 학생자치 활동에서, 그죠? 교육과정 학사 일정 등 학교 운영에 대한 확대를 참여하고 학교장이랑 정기적인 협의회를 실시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성은 정말 잘 짚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예산 편성 시 학생 참여 어느 정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을 활용한 학교 자치 활동 활성화 해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참고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하지만 학교 밖 학생자치도 활성화시켜주자. 지역학생자치회, 지역학생자치회, 지역청소년교육의회, 뭐 이런 것들 활성화하자. 그죠? 평화통일교육은 조금 짧게 다룰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 확산을 위한 평화 감수성 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평화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까요? 지금 평화는 사실 한쪽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의 노력과 또 국제적인 정세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죠?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이 그렇죠? 인식만이라도 제고해자. 감수성이라도 조금 따뜻하게 가자. 여기까지가 한계겠죠. 두 번째는 동북아 평화지향 향의 근현대사 교육 강화하겠다.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렸던 나라가 하나 있죠. 이렇게 길쭉하게 바나나처럼 생긴 나라인데 뭐 여러 나라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여기를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 통일 교육 확산을 위한 감수성. 그래서 교육과정 연계하여 통일교육 지원하고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시민교과서 활용해라. 교과서 3개 만들었다. 그죠? 민주시민교과서, 세계시민교과서, 통일시민교과서, 시민교과서 3종 세트. 만들었으니까 이용하자. 탈북 학생 맞춤형으로 그쵸? 지원해주자. 교육과정 연계하여 독도교육 실시하자. 그쵸?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북아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자. 일제잔재 청산 탐구하자. 최근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현대사 교육지원팀 이렇게 쭉 이렇게
봅니다. 자, 네 번째 다문화 어울림 교약으로의 도약인데, 다문화 어울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크게 잠시만요. 하나, 둘, 다문화 학생, 네. 둘, 셋. 네, 좋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길 첫 번째로 할게요. 다문화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한국어가 서투른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어교육, 문화교육,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정규교육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이제 들어왔으면 심리, 정서, 진로, 그렇죠? 그러다 적응 못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아직 못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그쵸? 도와주는 것들. 다문화 어울림 교육 확대인데, 다문화 어울림 교육은 사실 다문화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다문화 대상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있다면 사실 이 학생들을 무엇 해주는 것,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이 그쵸 부대끼고 살아가는 이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의 인식들을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문화 어울림 교육.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문화 어울림 교육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학생들과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주는 것, 제고해주는 것.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고요. 다문화 감수성 신장해주고 우수사례 발굴하고 그 다음에 교원들 다문화 관련 연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두 번째, 다문화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쵸?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들도 있겠죠. 그런 밀집 지역의 사실은 정책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는 조금 차별화가 돼야겠죠. 아무래도 이쪽에 좀 집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다문화 가정 밀집 지역 내 교육력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민관, 산학 다 연계해서 교육 국제화 특구를 운영하고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라든지 다문화 국제 혁신학교 이런 곳들을 만들어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조금 더 체계화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강화, 학업 중도 탈락 예방부터 시작해서 심리 뭐 여러 가지 쭉 보시면 좋습니다. 자, 시민교육 역량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인데, 그죠? 여기는 참 짧게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체계적인 시민교육 역량 강화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민교육 역량 강화의 대상은 누가일까요? 당연히 교직원들이겠죠. 그렇죠. 교직원도 결국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연수. 그렇죠. 기초, 기본, 심화, 단기별 시민교육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운영하겠다. 아직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한 사람들 기초, 그 다음 기본, 잘하는 사람들 심화.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의무 연수 실시, 다문화 가족지원법 5조,
다문화 교육 유초 중등 교원 직무 연수 운영하겠다. 지역 기반 시민교육 실천과 네트워크 활성화하겠다. 그렇죠? 교육청 내에 다양한 자문회들 운영한다.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쵸? 뭐 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주제별 포럼 공유에 쭉 하겠다. 이 정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기본 정책에 대해서 조금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좀 짧게 봤거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상적 시민교육 내실화 학교 자치 활성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는 결국 시민교육 교육과정이니까 교육과정 만들고 학생주도 시민교육 프로젝트 활성화 시민성 학생주도 여기 아까 나왔던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학교 자치기구 그렇죠? 학교의 민주주의가 그렇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겠다. 학생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겠다. 평화통일 감수성 올리고 근현대사 동북아 평화 다문화 어울림 교육 다문화 감수성 높여주겠다. 그 다음에 다문화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거기 구체적인 어떤 다문화 특별 뭐 지구라든지 그런 걸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방안, 구체적 방안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하나하나 또 읽어드리는 그러한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